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 추가 증인 채택 부분입니다. 윤 대통령 측이 6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을 채택을 했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,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, 그 다음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3명을 새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, 목요일 2번에 걸쳐서 이 심리를 2번 더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, 그러니까 18일에는 증거를 검토하겠다라는 걸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한 증인 3명을 더 추가로 채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20일입니다. 다음 주 목요일 20일 이 변론을 열겠다. 그렇게 되면 이제 화요일은 9차 변론, 이 목요일은 10차 변론, 10차 변론까지 열리는 셈입니다. 윤 대통령 측의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. 지금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. 또 윤 대통령 측이 최후 통첩을 한 셈입니다.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. 변호인 전체, 변호인단이 모두 총사퇴를 하겠다. 그렇게 되면 이 헌재 심리를 그대로 중단해야 하느냐,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, 이게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, 이건 윤 대통령 측이 이 헌재의 재판에 대해서 거부하겠다, 보이콧하겠다. 그러니까 이 결정이 있기 전부터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의 이 정치 편향성입니다. 불공정성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헌법재판관들의 오늘 이 회의에서 재판관들의 결정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.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. 다음 주로는 그러면 모두 끝날 것이냐? 뭐 끝나지는 않습니다. 현재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또 지켜봐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달 말로 이 변론이 모두 끝날 수 있을 것이냐? 이건 다음 주에 이 2차례 변론 기회를 지켜봐야 결론이 나올 것이다.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. 이 국무회의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한덕수 총리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.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부터 계속 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는 응할 것이냐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얘기도 듣지 않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그날 계엄 당일에 국회 전체를 둘러싸고 이 경찰이 둘러싸고 일부 국회의원들을 뭐 제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을 들어봐야 한다. 그 다음 홍장원입니다. 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입니다. 이 홍장원에 대해서는 홍장원이 메모지를 공개를 해서 이 메모지가 결정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, 이 전국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홍장원의 이 메모지가 4개나 있고 이 원본은 없어졌고 이 4번이나 새로 작성이 된 것이다. 홍장원의 뭐 보좌관이 작성을 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홍장원 자신이 첨가한 부분도 있고 또 홍장원의 거짓말입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거짓말을 해왔다. 그러니까 이 메모지를 작성한 장소, CCTV를 확인을 하니까 장소도 거짓말을 했고 이 메모지 자체에도 거짓말을 했다. 홍장원이 지금 핵심적인 이 증인으로 떠올랐습니다. 윤 대통령 이 탄핵 심리에서 또 홍장원이 민주당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. 그래서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곧바로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홍장원에 대해서 곧바로 해임까지를 했습니다. 이건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에 기울어 있다, 편향되어 있다, 이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18일에 이어서 20일 목요일 이 3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특히 홍장원이라든지 이 민주당과의 결탁이 드러나고 있는 곽종건입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게 되면 이 탄핵 심리를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. 다음 주에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, 그러니까 이번 달 월말에
최후 진술을 2시간씩 듣도록 이렇게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. 이번 달 말로 이 변론이 끝날 수 있겠느냐라는 건 다음 주에 지켜봐야 합니다. 다음 주에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18일과 20일 이렇게 탄핵 심리가 재판이 2번 더 열리게 되고 증인신문이 있게 되고 19일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.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입니다.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이건 절차상 무효다. 의결정족수로 국회에서 이 탄핵을 하는데 151석이 필요하냐 200석이 필요하냐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. 이걸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151석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탄핵이 된 겁니다. 이 부분부터 한덕수 탄핵 심리에서 아마 점검이 될 겁니다. 오는 19일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게 심리가 있게 되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릅니다. 그 다음 오는 20일 그러니까 10차 변론이 열리는 이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이 됩니다. 서울중앙지법에 이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일단 구속 취소를 청구해 놓았습니다. 구속이 위법이었다. 공수처의 수사도 불법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자체가 불법이다. 그래서 취소해 달라라는 것을 이 재판부가 상당히 미루어 가지고 오는 20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. 여기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다.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.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최소한 부적절하게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. 석방해야 한다.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결과 선고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또 권한대행으로 가야 합니다.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윤 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할 수 있다. 이런 부분이 남아있고요. 20일. 이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헌재법에 이렇게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.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 헌법재판관 한 자리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마은혁입니다. 이 마은혁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마은혁에 대해서는 이것도 절차상 무효다.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. 이 마은혁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마은혁을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까지는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. 마은혁 임명은 보류다라는 입장인데 헌재의 결정이 있더라도 마은혁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해버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. 새로운 이 심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. 이런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. 일단은 이달 말에 만약 이 탄핵 심리가 끝이 나게 되면 3월 중순쯤에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. 그런데 많은 변수들은 도사리고 있다.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지금 문영배를 비롯한 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성,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전 변호인이 총사퇴를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총사퇴를 해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심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. 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. 거부한다. 선고가 있기 전에 윤 대통령이 그 뜻을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건 헌법재판소 지금 자체의 이 탄핵 심리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. 문영배를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입니다. 다음 주에 이 여러 가지 재판을 2번 더 열겠다. 헌재가 일단 이렇게는 결정을 했습니다. 이 심리, 이 증언을 더 들어봐야 앞으로 헌재의 일정도 나오게 될 것이고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이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
이런 부분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. 헌재의 탄핵 심리에 대한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